네, 안녕하십니까. DHP 심사역 홍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시기 어려운 저희 4개 기업들 대표님들을 모두 모시고 이렇게 패널 토의 일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대표님들 발표를 통해서 더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제가 조금 더 질문 드리고 또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퍼플 AI의 박병준 대표님께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퍼플 AI 같은 경우에는 SK CNC라는 대기업에서 분사해서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나오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이제 그 역량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이제 AI 회사이기도 하지만 그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의료기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제품 개발부터 그 이후에 실증 연구, 그다음에 이제 사업 개발하는 과정에서 의료 도메인의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회사이죠. 근데 기존에 저희 SK CNC는 이제 디지털 기술 전문 회사고요. 또 산업적으로는 뭐 그룹에서 주력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쪽에 좀 전문 회사이다 보니까 저희에 걸맞는 역량 구조를 갖추기가 조금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또 현재 또 스타트업의 그 특유의 또 스피드를 또 제고하기 위해서 스타트업으로 다시 분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퍼플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신경 영역에 집중을 하고 계시잖아요. 처음부터 이 영역에 집중을 하셨나요? 예, 저희 처음 SK에서 2019년부터 시작할 때도 이제 뇌 쪽으로 이제 집중을 했고요. 뭐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여러 시장 조사들을 했었죠. 뭐 많은 기업들이 뭐 그때 집중하고 있던 데 이제 흉부 쪽이 많이 있었는데 이 뇌 쪽의 시장도 그에 못지않게 크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고, 또 굉장히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뭐 사망률도 높고 이제 대대로된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질환인데, 그 부분을 좀 극복해 보고자 저희 그 시작을 그렇게 뇌신경 쪽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개발하고 계시는 여러 AI 솔루션 중에 이제 뇌출혈 진단 AI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수가가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국내 여러 병원들에서 이제 계속 솔루션 도입 논의하고 계시고 또 도입 결정된 곳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병원 입장에서 이제 퍼플 AI 솔루션을 도입하셔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기존에 이제 상급 병원들의 이제 진단 현황들을 보면 항상 약 1% 정도 매달 그 정도의 오진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실수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실수라는 게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사망으로 연결되는 케이스도 많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줄일 수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이러한 임상적 효과 부분이 가장 큰 이제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또 개발을 진행함에 있어서 전체 이제 워크플로우를 이제 다 통합해서 토탈 지원을 할 예정인데, 그런 부분들이 다 완료가 됐을 때 보다 더 임상적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경쟁 솔루션보다 저희를 선택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그 발표해 주셨던 그런 자료에서 글로벌로 놓고 봐도 이제 퍼플 AI 솔루션이 거의 탑티어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경쟁사 대비해서 다르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차별점이 뭐라고 보시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 개발 과정에서, 그러니까 보통 AI의 성능의 중요한 지표가 이제 데이터하고 이제 AI 알고리즘이잖아요. 근데 일단 데이터 측면에서 좀 많은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었고, 그 데이터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에 이제 의료진이 좀 판단하기 어렵던 굉장히 서프트한 케이스들을 많이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런 이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를 했고요. 이제 알고리즘 측면에서도 많은 영상 AI 모델이 이제 많이 알려진 단일 모델들을 활용을 하는데, 저희는 초창기 개발부터 여러 가지 AI 알고리즘을 이제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최신의 이제 어떤 생성형 기술과 유사한 그런 기술들을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퍼포먼스의 차이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진단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이제 치료 의사 결정이나 예후 예측까지 좀 연결되는 엔드 투 엔드 AI 구상 중인 것이 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대표님께서 그리시는 퍼플 AI의 한 3에서 5년 정도 뒤 중장기적인 비전이 있으시다면 어떤 그림일까요? 뭐 지금 말씀드리면 좀 거창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희 이제 비전이라고 하면 글로벌 탑 뉴로 AI 프로바이더거든요. 그래서 이제 뇌졸중 영역에 있어서는 처음 진단부터 그 진료 치료까지 모든 커버리지를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제품 라인업들을 갖추고자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뇌졸중으로 인해서 발생한 대규모의 사회적 비용, 그거를 절감하는 데 있어서 리딩하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A&B의 박은영 대표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는 저희가 투자할 당시에 이제 합성 신약 AI 하는 곳은 굉장히 좀 있었지만 항체 도전하는 곳은 몇 군데 없었는데요. 이제 대표님이랑 CTO님, 뭐 다른 팀원분들 모두 항체랑 AI 연구에 좀 잔뼈가 굵으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저희가 이제 좋게 평가했었습니다. 항체 AI 개발하실 때 있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팀이라고 저희가 보았는데 구조 기반이 아니라 서열 기반으로 접근하신다는 점이 조금 특이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앞서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 결국엔 데이터와 모델의 고도화를 연결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모델을 학습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고요. 결국에는 제약 산업의 특성상 그리고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하는 것들이 언어에서 제너레이션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이렇게 저렴하게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아니라 굉장히 고가의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빠르게 수집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요. 서열을 예측을 함으로써 서열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합니다. 결국에는 효율적으로 비용을 저렴하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많은 데이터를 계속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를 함으로써 조금 더 빠르게 치료제를 조금 더 좋은 성능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서열로 이제 기반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조금 더 효율적인 방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ALTD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28일이라는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신규 항체 후보를 만들고 이제 실험실 검증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또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속도가 기존 방식 대비해서 얼마나 빠른 건지, 그리고 이 루프를 거치면 거칠수록 얼마나 더 고도화될 수 있는 건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아마 이 분야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뭐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에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항체가 개발되는 방식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항체는 굉장히 많은 실험을 거쳐서 스크리닝을 하게 되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뭐 쥐를 통해서 면역과 반응을 통해서 물질을 개발하게 된다면 짧게는 1년 혹은 2, 3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제 그것도 굉장히 성공 사례일 때 그렇게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타겟일 때는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리거나 혹은 좋은 물질을 못 얻어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프로세스를 따른다면 보통은 1년 정도 걸리는 일들을 이제 데이터의 학습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28일 안에 이제 1년 정도 걸려서 얻을 수 있는 단계의 물질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네. 28일 안에 그러니까 이제 웬뎁에서 검증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큰 허들은 실험에 있고요. 인공지능이 물질을 서열을 생성하는 데는 사실은 저희가 추구하는 RTD의 약자는 안티바디 레스 댄 데이즈입니다. 사실 인공지능은 물질을 생성하는데 하루가 채 걸리지 않고요. 이제
이제 그 물질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증하는 실험과 연계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물질을 합성하는 데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최소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실험 부분도 상당히 줄면서 그런 플랫폼이 돌아가는 시간들은 훨씬 더 단축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글로벌 빅파마 등을 포함해서 이제 여러 제약회사들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좀 뭔가 인공지능 기반 신규 약물 후보 발굴을 하기보다는 이제 AI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방향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사 입장에서 A&B의 솔루션을 이용하면 이게 좋다라는 점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최근에 큰 제약사들 혹은 뭐 큰 제약사들이든 어쨌든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의 큰 트렌드는 물질을 들여와서 내부적인 전임상 이후 혹은 임상 단계, 마케팅, 판매 단계의 그 전문성을 살려서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에 있는 영역에 인공지능 기술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물질 개발에 대한 영역들은 이제 외부에 많이 오픈 이노베이션들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외부에서 인공지능으로 물질을 개발하는 기업들이랑 많은 협력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저희와 했을 때 장점을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현재 인공지능은 얼마나 실제에서 잘 워킹하느냐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성공의 가장 큰 기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많이 노력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이제 실험적으로 굉장히 다수의 것들을 검증을 하고 이제 좋은 성능이 나타내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음으로써 아마 그런 현실적인 데이터를 같이 제공할 수 있다는 것들이 이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TR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투자 검토했을 당시에 이제 TR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이제 환자분들 또 병원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까지 모두 잘 고려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그 폐기능 검사기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들고 왔는데요. 네. 사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조그맣죠. 이 조그맣게 만든 이유가 조금 있는데요. 첫 번째 폐기능 검사기 혹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따만한 장치에 들어가가지고 환자분들 불어보라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겁을 먹어요. 덜컥. 어떻게 불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박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검사하라 아니면은 앉아서 했는데 이따만한 기계가 앞에 있으면은 겁을 먹어가지고 잘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환자가 직접 잡고 부는 게 제일 잘 부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제 근무했었을 때 호흡제화를 제가 주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작게 만드는 게 조금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리고 환자분들이 굉장히 교육이 중요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교육들을 좀 잘 팔로우업을 해줄 수 있고 얘가 적합성 지연성을 맞추려면은 환자분이 맞출 때까지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시죠? 되게 역하거든요. 사실 이게 하면은 삥 돌아요. 이거 삥 도는데 그렇지 않게 하려면은 최대 3번 안에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적합성 지연성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그런 검사기를 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요 근래는 그래도 국검에 좀 들어가서 그런지 반응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폐기능 검사기라고 하면은 절대 이렇게 간단한 모델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정말 큰 방에 좀 들어가서 좀 숙련된 검사 인력분이 안내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기기 장비 자체도 이제 억 단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의원급에서 좀 사용할 만한 장비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면은 의원급에서도 이제 많이들 도입하려고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폐기능 검사 장비를 좀 갖추고 있는 병원이나 검진센터가 몇 곳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잠깐 통계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폐기능 검사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6,339개소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폐기능 검사를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1,800개 좀 넘는 기관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수가가 좀 높아지니까 한번 시도는 해보셨던 거예요. 수가가 높아지고 시도는 해보셨는데 생각보다 팔로우업이 좀 안 되시거나 환자분들이 아니면은 약제 기준 수가가 어떤 약은 천식에 허가가 되어 있고 어떤 약은 COPD 허가가 되어 있어요. 이걸 혼동하시다 보니까는 그냥 처방을 에라 모르겠다. 약간 G사에 세레타이 이런 거 쓰신 거죠. 대규모 삭감만 맞으시고 나서는 나 이거 못 써 하고 다 이제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쓰고 있는 기관 한 1,800개 정도 남짓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혹시 어느 정도로 도입되어 있는지도. 저희가 조금 그래도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1,800개 기관에서도 그거를 전환하는 비율도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한 2,200개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R 제품을 이용하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큰 폐기능 검사기를 갖고 있었던 병원뿐만 아니라 조금 더 신규 시장이 확장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내년부터 이제 국가검진의 호흡기 질환 검사에 대해서 폐기능 검사가 포함될 예정인데 많은 또 병원 관계자분들이 TR 제품에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미 도입한 병원들 발표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특히 좋다고 평가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장 좋은 게 일단 AI로 분석을 좀 해줘서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준다는 거 굉장히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동네 병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쥐나라고 하고 있는 천식 진료 가이드라인, 뭐 COPD 진료 가이드라인을 매년마다 공부하시기는 솔직히 말해서 좀 쉽진 않으세요. 그리고 또한 ATS에서 나오는 미국 흉부학회, 유로피안 랩스롤로지, 뭐 소사이어티 그런 데에서 다 하고 있는 그런 학회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들을 다 어떻게 1년마다 익히시겠어요? 그거는 이제 호흡기 내과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업무다 보니까는. 근데 그거를 익히지 않고더라도 얘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잡아서 환자를 면밀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에 되게 굉장히 좀 메리트를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약제 추천인 건데요. 결국은 내가 수가를 삭감을 안 맞아야 되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수가 삭감을 안 맞으려면은 정확한 약제를 좀 처방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좋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진출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오늘 비행기로 이제 베트남 출장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 일로 아스트라제네카 협력 중이라고 들었는데 이제 관련해서 좀 내용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폐기능 검사기를 보유하고 있는 종합병원조차도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천식 환자하고 COPD 환자가 거기 담배를 되게 많이 피시거든요. 거의 남성의 절반이 다 담배를 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호치민이나 하노이 가보셔서 지금 후해요. 굉장히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사시고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호흡기 질환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이런 발견할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이 없다라는 것이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침 가래가 전부다 보니까 그냥 기침약 줘서 그냥 보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점점 국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게 종종 많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근데 그렇다고 국가적으로 전부 다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는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폐기능 검사기를 구매를 해서 병원에다 무상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주는 프로그램이 헬티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폐기능 검사기가 거기 나라에서 2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제일 싼 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서 다 수매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니까 저희 거를 좀 교체를 하고 싶다라는 의견이었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자기들이 같이 진행해 주되 일단 시범 운영 사업을 진행을 하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레터를 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논의하느라 잠깐 다녀온 거고 이번에 조금 좋은 결과가 있어서 베트남 호흡기 복원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요. 리소리우스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부터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제 서울의대 재학 시절에 지금 창업 휴학을 하셨지만 이제 기업이랑 연구실에서 좀 AI 연구 관련 경험을 좀 쌓으시고 또 공동 창업자분들도 또 비슷한 경험을 쌓으신 선후배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동 창업으로 이어지게 된 스토리를 조금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가스라이팅을 좀 열심히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AI 시대에서 레버리지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었을 때 더 빨리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변화에서 얻을 수 있는 리턴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예비 창업 때 주로 했었던 거는 대체 어떤 모달리티로 뭘 해야 해자가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해자가 있는 데이터를 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잘 정제되어 있지 않고 경쟁사들도 특별히 집중하고 있지 않은 데이터 중에 하나가 뇌파라고 생각을 해서 그 뒤부터 뇌파를 집중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창업을 준비 시작했을 때랑 지금의 마음가짐은 좀 다른데요. 그때는 그래서 단순히 AI를 레버리지 해보자라는 조금 치기 어린 마음에서 시작을 했으면, 지금은 뭔가 정신과 신경과를 훨씬 더 나은 방법으로 질환들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좀 문제의식과 책임의식으로 좀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동기분들이 아니시라 그 선후배 사이분들이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나이대가 다 이렇게 젊은 팀원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팀은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젊은 팀으로서 가지는 장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왜 의대생이 창업했을 때 이점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면, 똑똑하다보다는 되게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일들을 해내는 사이클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무언가 결과물을 내야 되는 스타트업의 그 사이클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일생을 몇 년간 살아왔던 사람들이다가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젊고 많은 걸 알지 못한다에 대한 좀 메타인지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스스럼 없이 좀 조언을 많이 구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를 줄이기 위해서 좀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여쭙고, 그 과정에서 시장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좀 빨리 얻어낼 수 있는 게 두 번째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박람회 같은 데 가면 저희가 제일 많이 뛰어다닙니다. 젊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이 높아서 단위 시간당 가장 많은 고객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이제 저희 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투자 검토 미팅 할 당시에 대표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애티튜드나 이런 말씀하시는 내용 같은 것들이 정말 학생답지 않았어가지고 좋은 의미로 되게 놀랐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다음 질문 영역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동안 신경정신과 영역에서는 솔직하게 이제 정량적인 지표 측정이 조금 어려웠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이 되어 왔는데, 실제로 이제 EEG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바이오마커 발굴해내시는 연구도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CT나 뭐 MR, 뭐 에코 다른 여러 모달리티들이 있는데, 이런 모달리티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갖는 EEG만의 어려운 점이 어떤 거고, 또 리소리오스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루는 질환들은 에피소딕합니다. 라고 하면 암 같은 경우에는 암이 있다 없어졌다 있다 없어지진 않지만, 발작이나 정신과 증상 혹은 수면 장애는 매일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에피소딕하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잘 클렌징하고 라벨링해서 그 시간대의 흐름들을 잘 정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모델 아키텍처상에서 어떻게 시계열 데이터로서 잘 분석할 수 있는지, 두 가지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이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트랜스포머가 잘 안 먹히는 데이터 모달리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타임 바운드가 길고 집어넣어야 되는 컨텍스트가 많은 데이터다 보니까 기존에 존재하던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모델들이 잘 먹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체 아키텍처나 전처리 모델들이 필요하고, 거기서 저희의 해자가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네, 이지 같은 경우에는 또 벤더사마다 좀 표준이 다른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벤더사들 데이터를 다 표준화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2개에서 3개 정도 업체가 사실상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어서 그 2개에서 3개 정도만 맞추면 되고, 그 세 회사 중에 살아있는 곳이 하나밖에 없어서 사실상 지금 표준을 그 회사로 맞춰서 준비한다면, 한국 데이터 같은 경우엔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벤더도 한 6개에서 7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맞추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냥 임하고 있습니다. 네네. 리소리오스에서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직접 개발하고 계시죠? 혹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퓨샷 러닝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하면 건 바이 건 외주가 되지 않고 좀 지속 가능한 구조들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무언가
외주 외에 되게 로버스트한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있었을 때 결국 저희의 고객들이 저희를 처음 찾아올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게 저희의 경쟁 우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사실 병원 쪽 비즈니스 모델에서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약물 반응성을 예측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결국 의사보다 잘하는 AI 만들고 싶다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파운데이션 모델이 가지고 있는 그 태스크 스파시픽 모델과 다른 여러 가지 역량들이 사실 저희가 추구하는 비전을 만드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제약사랑 바이오텍을 포함한 여러 기업 관계자분들이 자리해 주셨을 것 같은데 리소리우스와 협력하게 된다면 좀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나 연구 협력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혹시 수면장애 정신과 뇌전증 관련해서 뭐 데이터들을 임상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데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저희는 어떤 종류의 연구 협업이든 다 하고 있고요. 굳이 집중하자면 페이즈 1B나 2A에서 모은 소규모의 환자 데이터셋들을 기반으로 약물의 에피커시를 예측한다라든지 혹은 환자들을 더 잘 구분해서 예를 들어 MDD나 바이폴라 이런 좀 흔히 오인될 수 있는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는 디시전 엔진 만들어 드린다. 이 정도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의사보다 더 잘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의학을 공부하고 있었던 학생분의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기업가로 바뀌고 계신 모습이 좀 인상 깊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네 분의 대표님들께 공통적으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질문보다는 사실 이제 청중분들께 이제 기업 입장에서 요청드리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본에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당황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저 오늘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는 뭐 이제 이렇게 짤막하게 이제 좀 드렸던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새롭게 이제 회사를 만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도 있었고 또 이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찾아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힘들지 않게 지금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고요. 뭐 아마 저희가 내년 초쯤에 다음 투자 라운드를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또 찾아뵙고 상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은영 대표님. 네.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저희가 아직은 초기 기업이라서 사실 마케팅에 능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오늘 적어도 1,000명의 분은 보셨으니까 그 부분은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제약 기업과 이제 협업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현재까지는 계속 저희가 이렇게 1대1로 찾아다니면서 이제 미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제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많은 제약에 계신 분들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앞으로 약물 발굴을 기존 방식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없으시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과연 어느 팀과 이제 협업을 해야 되지라고 많이 찾아보실 텐데 국내에 찾아보시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협력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현재는 어떤 방식을 활용해서라도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제약 관계자분들께서 관련해서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연락을 주시고 마지막에 저희 목표는 저희가 내년 아까도 제가 슬라이드에 굉장히 노골적으로 써놓긴 했는데 저희는 내년 상반기에 지금 투자 유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난번에 DHP는 테닉스가 헬스케어가 주제였고 오늘은 이제 AGI인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기가 사용되듯이 이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투자 검토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병수 네. 대표님. 네. 예. 괜찮구나.
저도 마찬가지로 좀 제약분들과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사실 좀 논의 중인 제약 관계자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지금이 좀 시즌인 것 같아요. 국검에 들어가기 전이라서 그런지 하루에 저희한테 요거 전화 오는 게 20건에 30통은 그래도 견적서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마케팅 중에 4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쫓아다니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좀 빨리 뭔가를 협업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우리 그 제약회사랑 같이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관련해서는 저희 그 제품에 대해서 좀 도입을 좀 하실 수 있으신 우리 병원 관계자분들이 여기 계신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검토 가능하시다면 저희 걸로 좀 검토해 주시고 저희가 그래도 국산 폐기능 검사기는 저희가 좀 유일합니다. 지침에 맞고 그리고 또한 저희 제품이 유일하게 특검도 되는 검사 장치거든요. 그 정도로 저희가 기준을 굉장히 엄수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알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상민 대표님. 빨리 끝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제약사 소개가 필요하고요. 특히 한국에서 명시적으로 SK바이오팜이나 명인제약 네트워크가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시면 꼭 10배로 보온하겠습니다. 10x 보온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혹시 정신과나 신경과 쪽에서 뇌파와 관련된 혹은 수면다원 검사와 관련된 질환들을 연구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턴키로 가장 좋은 퀄리티 AI 연구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패널 토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뒤편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 참여하셨던 기업 대표님들 명함이 있으시니까 자유롭게 이제 꺼내 가셔서 또 논의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패널 토의 1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